제 시누이가 약혼식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이 자리는 외부인 출입 금지야. 라고요. 저는 돌아서서 그녀의 약혼자 박서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박서준 씨,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제 시누이 김민정의 약혼식이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유명한 하늘정원 호텔에서 열렸고 수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남자친구 이진우와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그의 부모님을 도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쟁반을 손에서 놓을 틈도 없이 재떨이를 비우고 차를 따랐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김민정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약혼자 박서준 씨의 팔짱을 낀 채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축하를 받았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예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잘생기고 성격도 온화해서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정은 그와 결혼하는 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이진우는 늘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될 시간이 되자 이진우는 제게 먼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자신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더 맞이하러 갔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홀 안에서 빈자리를 찾다가 김민정 테이블에 두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의자를 당겨 앉으려는데 김민정이 갑자기 손을 뻗어 의자 등받이를 꽉 누르며 얼굴에 웃음을 싹 지웠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에 앉으려고 해? 이 테이블은 못 앉아. 저는 순간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왜요? 이 테이블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주변 친척들이 모두 이쪽을 보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김민정은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우리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박서준 씨, 가족이 앉는 자리야. 너 같은 외부인이 왜 끼어들어? 외부인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바늘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진우와 저는 3년 동안 함께했고 그의 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여겼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진우와 함께 집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정의 입에서는 제가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물컵을 꽉 쥐고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랑 오빠랑 3년이나 사귀었고 이제 곧 약혼할 사이인데 어떻게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 김민정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외부인이지. 그리고 너희 집안 형편이랑 우리 집안 형편이 같아. 우리 집안이랑 비교할 수나 있겠어? 이 테이블 음식은 다 최고급으로 주문한 건데 너 앉아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 얼굴은 새빨개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서준 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김민정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박서준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쭤볼 게 있어요. 박서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김민정은 제가 박서준 씨를 부를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제 말 듣지 마. 그냥 시비 거는 거야. 저는 김민정을 무시하고 박서준 씨를 계속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서준 씨, 오늘은 박서준 씨 약혼식인데 이 테이블 손님 명단은 민정 씨랑 박서준 씨가 함께 정한 거죠? 저는 박서준 씨가 저를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가 저를 환영하는지 묻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서준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진우도 이쪽으로 걸어왔는데 방금 전에 말다툼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박서준 씨의 팔을 잡고 계속 눈짓을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쟤는 일부러 박서준 씨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거야.
박서준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김민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서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마음고생시켜서. 한소율 씨가 어떻게 외부인이에요. 진우 씨 여자친구는 곧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이 테이블은 당연히 한소율 씨를 환영하죠. 게다가 방금 전까지 이리저리 바쁘게 도와주셨는데 당연히 여기 앉아야죠. 김민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서준 씨를 보았습니다. 박서준 씨, 어떻게 제 편을 들어? 오늘 누구 약혼식인지 잊었어? 박서준 씨는 김민정을 무시하고 친척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민정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특히 한소율 씨께 사과드립니다. 그는 말하며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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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준 씨가 왜 그러세요? 저도 일부러 시비 걸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때 이진우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앞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어서 형수님께 사과드려. 사과 안 해. 김민정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오빠까지 왜 제 편을 들어? 쟤는 외부인이잖아. 왜 내가 사과해야 해? 오늘 내가 신부인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냐고? 이진우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막 더 뭐라고 하려는데 박서준 씨의 어머니가 다가와 김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건 네가 정말 잘못한 거야. 소율 씨는 좋은 아이고 진우랑 잘 지내면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어떻게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니? 어서 소율 씨께 사과드려. 그럼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김민정은 미래 시어머니까지 제 편을 드는 것을 예상치 못했는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박서준 씨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사과 안 해. 다들 나만 괴롭혀. 이 결혼 안 해.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서준 씨는 멈칫하더니 황급히 뒤쫓아 나갔습니다. 이진우도 다급해져서 저에게 김민정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게 얼른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진우는 저를 한번 보고는 미안함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율아. 마음고생시켜서. 내가 민정이 좀 보고 올게. 나중에 돌아와서 설명해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봐. 민정이한테 무슨 일 생기지 않게. 이진우도 뒤따라 뛰어나갔습니다. 홀 안의 친척들은 여전히 웅성거렸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속으로는 서럽고 화가 났으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좋은 약혼식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김민정이 정말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진우와 박서준 씨가 모두 쫓아나간 후 홀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이진우의 부모님은 어색하게 서서 친척들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버릇없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철이 없습니다. 몇몇 친한 친척들은 괜찮다며 말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나중에 잘 설득하면 될 거야. 어떤 친척들은 몰래 저를 겼는지라며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손에 든 물컵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박서준 씨가 먼저 돌아왔고 이진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씨의 얼굴은 좋지 않았고 미간을 찌푸린 채 방금 전에 온화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이진우의 아버지가 황급히 다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서준 씨, 민정이는요? 같이 안 돌아왔어요. 박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민정이를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먼저 집에 가서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제 말은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했고 기어코 사과하라고 하면 이 결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진우의 어머니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이렇게 좋은 결혼을 어떻게 안 한다고 해? 박서준 씨, 민정이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화가 풀리면 우리가 잘 설득할게요. 박서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정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일은 민정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율 씨는 진우와 3년 동안 함께하며 어르신들께도 효도했는데 어떻게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집안 형편을 들먹이며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행동입니다. 그는 말하며 제 앞으로 다가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소율 씨, 오늘 일로 마음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민정이 대신 사과드립니다. 민정이가 어떻게 생각하든 제 마음속에 소율 씨는 진우의 가족이고 곧 제 가족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모를 겪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일은 박서준 씨와 아무 상관없어요. 박서준 씨가 대신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이때 친척들도 모두 모여들었고 김민정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저에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율 씨는 좋은 아이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민정이 그 아이는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박서진 씨는 모두를 둘러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약혼식에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민정이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로 민정이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고 남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둘의 결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진우마저 멍해졌습니다. 이진우의 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민정이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분명 고칠 겁니다. 두 사람 결혼이 틀어지면 안 돼요. 박서준 씨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급하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정이가 오늘 소율 씨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대할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우는 옆에 서서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 이번 일은 저희 집안이 박서준 씨께 그리고 소율이에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민정이 성격은 저와 부모님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박서준 씨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면 저희도 이해합니다. 평생을 좌우할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는 박서준 씨를 보며 내심 놀랐습니다. 저는 그가 대국적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이 일을 덮으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서준 씨는 자신을 억누르고 대충 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모두에게 몇 마디 더 말했습니다. 오늘 소동으로 모두를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며 잠시 후 식사가 시작되면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에게도 미로의 말을 몇 마디 건넨 후 돌아서서 가려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소율 씨, 이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혹시 민정이가 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박서준 씨. 박서준 씨가 떠난 후 이진우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의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 좋았던 결혼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진우가 제 옆에 다가와 앉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율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민정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큰 마음고생을 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야. 민정이 본인의 문제야. 오빠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 박서준 씨가 다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뿐이니까 어쩌면 민정이가 마음을 돌리고 사과하면 상황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 이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라지만 설령 결혼이 정말 틀어져도 민정이 본인이 자초한 일이야. 이번 기회에 교훈을 얻어야지. 곧 식사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억지로 힘을 내어 친척들에게 술잔을 돌리며 방금 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체면을 지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는 겨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식욕이 없었고 그저 몇 숟가락만 먹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민정이 집에 돌아간 후 정말 마음을 돌릴까? 만약 계속 사과하지 않으면 결혼이 정말 틀어질 텐데 이진우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리고 박서준 씨는 그렇게 명분 있는 사람인데 김민정과 정말 헤어진다면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진우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저에게 계속 사과했고 앞으로 김민정에게 잘 말해서 저에게 사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정은 이미 다 큰 어른이니 많은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집에 돌아와 앉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율 씨죠? 저는 박서준 어머니입니다. 소율 씨와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박서준 씨 어머니라는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아요. 언제 어디서 뵙는 게 편하세요? 박서준 씨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온화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오전 10시가 어떻겠냐며 도심에 있는 햇살 한 조각 카페가 조용하고 이야기하기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승낙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맞춰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내심 궁금했습니다. 박서준 씨 어머니가 저를 찾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김민정의 결혼 때문일까? 아니면 어제 약혼식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서준 씨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한 모습이 특히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소율 씨, 이쪽이야. 저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무엇을 주문할지 물었고 박서준 씨 어머니는 라떼 2잔과 과일 플래터를 주문했습니다. 종업원이 가자 박서준 씨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율 씨, 긴장하지 마. 널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냥 어제 약혼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 서준이에게 다 들었어. 네가 마음고생 많았지?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고생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의외였죠. 민정이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박서준 씨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그 아이는 나도 좀 알지. 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성격이 좀 제멋대로고 체면을 너무 중시해.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지나쳤어. 특히 집안 형편을 들먹인 건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지. 집안 형편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김민정과 저 사이에 있었던 갈등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녀는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와 저는 회사 야유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기술부 주임이었고 저는 행정부 직원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지내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진우를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 저희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고 특별히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서민 가정으로 부모님은 공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으니 형편이 이진우 집안보다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우가 저를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 김민정은 저에게 좋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히 꽃다발을 사들고 갔고 김민정이 좋아하는 연예인 굿즈도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이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저는 그때 얼굴이 빨개지고 손에 든 선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진우는 황급히 둘러대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함부로 말하지 마. 소율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소율이의 사람됨을 좋아하는 거지. 집안 형편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김민정은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눈을 흘겼습니다. 훌륭한 게 무슨 소용이야. 돈도 없고 배경도 없으면 나중에 오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오빠가 쟤한테 속은 거야. 그때부터 김민정은 틈만 나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이진우 어머니 생신 때 저는 특별히 여러 가지 요리를 배워서 케이크를 만들고 스카프도 선물로 샀습니다. 식사 중에 민정이는 일부러 케이크 크림을 제 옷에 묻히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 옷은 질이 너무 안 좋네. 크림 묻으면 안 지워질걸. 이진우 어머니는 황급히 제 옷을 닦아주며 민정이가 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또 한 번은 이진우와 제가 집을 사려고 양가 부모님께 보증금을 보태달라고 상의했습니다. 이진우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흔쾌히 승낙하며 2천만 원을 보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정은 이 사실을 알고 제 앞으로 와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우리 집안 돈으로 집을 사려고? 너희 집은 얼마 낼 수 있는데 설마 한 푼도 못 내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녀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민정아, 오빠랑 내가 집 사는 건 우리 둘의 일이야.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돈을 모을 거야. 너희 집안을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맨날 그렇게 말해? 김민정도 화가 나서 저와 얼굴이 빨개지도록 싸웠습니다. 심지어 이진우에게 저와 헤어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이진우가 돌아와 김민정을 데리고 간 후에야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진우는 사실 김민정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것을 알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김민정은 듣지 않고 오히려 이진우가 저에게 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의 부모님도 김민정에게 이야기했지만 김민정은 너무 오냐오냐 키워져서 그들의 말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씨 어머니는 저를 보며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소율 씨, 민정이가 예전에도 소율 씨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집안 형편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의 서러움을 박서준 씨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이진우 집에 갔을 때부터 나중에 김민정이 저를 괴롭혔던 일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서준 씨 어머니는 다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그렇게 철이 없었다니. 소율 씨에게 그렇게 많은 무례한 짓을 했다니. 소율 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쟤는 너무 오냐오냐 키워져서 너무 이기적이야.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거지.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쟤랑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매번 먼저 저를 괴롭히니 저도 가끔은 참기 힘들 때가 있어요. 박서준 씨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 사실 내가 소율 씨를 찾은 건 다른 할 이야기가 있어서야. 서준이가 나에게 민정이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어. 나도 서준이의 결정을 지지해.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민정이가 계속 그렇게 제멋대로이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면 설령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박서준 씨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박서준 씨에게 민정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설득할 줄 알았습니다. 박서준 씨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 이 일이 소율 씨와 진우 씨의 감정에 영향을 줄까봐, 그리고 이진우 씨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래서 내가 소율 씨에게 말하고 싶었어.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 둘의 결혼이 결국 어떻게 되든 우리는 소율 씨를 탓하지 않을 거야.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저와 상관없어요. 민정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저와 진우 오빠의 사이는 아주 좋으니 이 일로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박서준 씨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소율 씨, 내가 보니 소율 씨는 아주 착하고 현명한 아가씨야. 진우가 소율 씨랑 함께하는 건 진우의 복이지. 앞으로 민정이가 또 소율 씨를 괴롭히면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박서준 씨, 어머니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박서준 씨 어머니도 김민정과 똑같이 자기 사람만 감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명분 있고 저를 헤아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박서준 씨 어머니는 시간이 되면 이진우와 함께 자기 집에 식사하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겠다고요. 저는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진우에게 전화해서 박서준 씨 어머니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우도 듣고 무척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난 어머니가 너를 탓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명분 있는 분이실 줄이야. 소율아, 정말 고생 많았지? 앞으로 내가 꼭 잘 보호해줄게. 민정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김민정이 계속 저를 괴롭혀서 많은 서러움을 겪었지만 이진우는 저에게 잘해주고 이진우의 부모님도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이제 박서준 씨 어머니까지 저를 이렇게 헤아려 주니 이 모든 서러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민정이 보낸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카톡에서 저를 여우 같은 여자라고 욕하며 제가 일부러 자신의 결혼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끝까지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그 악독한 말들을 보며 저는 저절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민정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김민정이 보낸 카톡, 그 여우 같은 여자, 결혼을 망쳤다는 말들은 마치 바늘처럼 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채팅 기록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녀에게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중에 그녀가 흑백을 뒤집을 때 증거라도 남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놓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막 물 한 잔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서준 씨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율 씨,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박서준 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오늘 소율 씨랑 이야기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율 씨가 민정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도요. 사실 저도 최근에 민정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율 씨께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민정이가 어떻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박서준 씨는 말했습니다. 약혼 전 2달 동안 계속 이상했어요. 가끔 제가 저녁 약속을 잡으면 늘 바쁘다며 미루거나 아니면 영상 통화할 때도 딴짓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면서 자주 웃길래 누구랑 대화하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저는 김민정이
저와 다툴 때도 휴대폰을 자주 들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친구와 대화하는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전에 민정이랑 몇 번 다툰 적이 있는데 그때도 휴대폰을 자주 만지작거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누구랑 대화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서진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민정이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명품 가방을 사줬는데 그걸 받고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돈 낭비한다고 짜증을 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제가 뭘 사주면 다들 무척 좋아했거든요. 박서준 씨의 말을 듣자 저도 김민정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혼을 앞두고는 무척 기뻐해야 할 텐데 왜 저런 태도를 보였을까? 박서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약혼식에서 그렇게 소동을 피우니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제 멋대로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심지어 파혼하겠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민정이가 소율 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서준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김민정에게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걸까? 저는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왜 약혼하고 싶지 않을까요? 두 분은 계속 잘 지냈잖아요? 박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율 씨께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민정이의 최근 상황을 조사해 보려고 해요. 누구랑 자주 대화하는지, 어디에 놀러 다니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민정이가 알게 되면 분명 더 화를 낼 거예요. 박서준 씨는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만약 민정이가 정말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결혼 후에 발견하는 것보다 지금 확실히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민정이 문제 때문에 소율 씨와 진우가 마음고생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박서준 씨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김민정에게 정말 다른 속셈이 있었다면 지금 밝히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박서준 씨는 말했습니다. 우선 민정이의 SNS 계정부터 확인해서 수상한 사람과 교류하는지 볼 생각이에요. 또 최근 통화 기록과 행적도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혹시 소율 씨가 나중에 민정이의 이상한 점을 보거나 민정이가 소율 씨를 괴롭히면 제때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민정이한테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꼭 알려드릴게요. 박서준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가 오늘 소율 씨에게 카톡을 보냈을까요? 어머니가 민정이가 소율 씨를 괴롭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서준 씨가 이런 것까지 짐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좋지 않은 말들을 했고 제가 자신의 결혼을 망쳤다고도 했어요. 박서준 씨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민정이에게 잘 말할게요. 만약 또 소율 씨를 괴롭히면 그냥 차단하거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좀 기분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박서준 씨는 말했습니다. 마음고생 많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소율 씨가 계속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할게요. 참, 이 일은 진우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진우가 걱정할까 봐요. 제가 결과를 확인하면 그때 말할게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오빠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만약 김민정에게 정말 다른 속셈이 있었다면 박서준 씨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바쳤는데도
김민정에게 속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니. 게다가 이 일이 정말이라면 이진우도 분명 무척 슬퍼할 것입니다. 좋았던 결혼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날 저녁 이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소율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민정이는 집에 돌아간 후 어떻게 됐어? 오빠한테 사과했어? 이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오지 않았어. 사과는커녕 엄마는 몰래 울면서 민정이 결혼을 걱정하셨어.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져서 말했습니다. 오빠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민정이랑 이야기해봐. 며칠 지나면 생각 바꿀 수도 있어.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그나저나 내일 주말인데 부모님이 너희 집에 식사하러 오라고 하셨어. 너랑 이야기하고 싶으시대.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마침 나도 할 일 없어. 다음 날 오전 저는 과일을 좀 사들고 이진우와 함께 그의 집에 갔습니다. 이진우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계속 저에게 음식을 더 주시며 김민정이 한 말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도 김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어머니는 아직 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저렇게 제멋대로라니. 식사가 끝난 후 저와 이진우 어머니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진우 아버지는 서재에 전화하러 가셨습니다. 이야기 중에 이진우 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율아, 사실 나도 민정이가 가끔 잘못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인데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걱정 마. 나랑 아버지가 민정이에게 잘 말해서 너에게 사과하게 할게.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민정이를 탓하지 않아요. 그냥 민정이가 빨리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이진우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박서준 아버지께 전화했는데 박서준 씨가 민정이랑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어. 만약 민정이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파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진우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 만약 정말 파혼하면 민정이는 나중에 어떻게 시집가? 이진우도 다급해져서 말했습니다. 제가 민정이 불러서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김민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무척 조급했습니다. 김민정이 빨리 마음을 돌려서 결혼을 망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에 일어날 일이 파혼보다 더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박서준 씨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율 씨, 제가 알아냈어요. 민정이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남자와 은밀하게 만났고 고급 호텔에도 함께 갔어요. 박서준 씨가 보낸 카톡을 보고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털썩 소리를 내며 소파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콩쾅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워 들었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글자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민정이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다른 남자랑 고급 호텔에 갔다고? 이건 파혼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진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박서준 씨가 전에 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걱정할까봐 그랬는데 말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진우와 그의 부모님이 김민정의 결혼 때문에 계속 조급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 박서준 씨가 또 한 통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소율 씨 아파트 단지 입구예요.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요. 저는 황급히 답장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이진우 어머니께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는 서둘러 아파트 단지 입구를 향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박서준 씨가 가로등 아래 서 있었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은 무섭도록 어두웠습니다. 박서준 씨, 왔어요. 저는 다가가며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박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제게 건넸습니다. 먼저 이것들을 보세요. 제가 알아낸 증거들입니다. 저는 서류철을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추협된 카톡 대화 기록과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카톡 대화 기록은 김민정과 태우 오빠라고 저장된 남자와의 대화였습니다. 내용은 무척 애매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언제 그 박서준이랑 정리할 거야? 나는 벌써 자기랑 당당하게 함께하고 싶어 미치겠어. 태우 오빠가 보낸 메시지에는 애매한 이모티콘이 함께 있었다. 김민정은 답장했다. 좀만 기다려줘. 아직 그 사람이랑 헤어질 핑계를 못 찾았어. 하지만 걱정 마. 난 그 사람이랑 아무 감정도 없어. 부모님이 강요하지만 않았으면 절대 약혼 안 했을 거야. 그 사람이 주는 약혼 선물만 받고 헤어질 거야. 또 한 통은 태우 오빠가 김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전에 우리 갔던 그 호텔 좋던데 다음에 또 거기 갈까? 김민정은 답장했다. 좋아. 하지만 미리 다음 예약해둬. 남들한테 들키면 안 돼. 보면 볼수록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김민정은 약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고 약혼을 빌미로 박서준 씨의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약혼식에서 일부러 저에게 시비를 건 것도 어쩌면 파혼의 핑계를 찾아서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김민정과 태호 오빠라는 남자의 합정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손잡고 걷는 사진, 식당에서 서로에게 밥을 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고급 호텔 입구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무척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 시기는 약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박서준 씨를 보며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이 카톡 기록들은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민정이의 알사나스 백엔드에서 찾아낸 거예요. 사진들은 호텔 CCTV 캡처본과 행인이 찍은 거예요. 그 태호 오빠라는 남자는 민정이가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인데 집안 형편도 괜찮다고 들었지만 그냥 바람둥이라고 해요. 전에 여자친구를 여러 명 사귀었지만 다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화가 나고 박서준 씨가 불쌍했습니다. 그는 김민정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약혼식을 준비했는데 김민정은 그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박서준 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원래 민정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그저 저에게 사과하고 그 남자와 연락을 끊으면 이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 고려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민정이는 저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돈이나 가로챌 생각이었어요. 이런 여자와는 절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박서준 씨를 보며 그의 마음속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김민정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김민정은 그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그럼 언제 김민정에게 말씀하실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진우와 그의 부모님께도 알려야 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바로 민정이에게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이 증거들을 그녀 앞에 던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할 거예요. 이진우와 그의 부모님께는 아직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민정이에게 밝힌 후에 민정이가 직접 그들에게 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들 집안의 사정이니 제가 외부인으로서 먼저 나서는 건 적절치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준 씨가 무척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민정이에게 모든 것을 밝힐 때 제가 함께 가야 할까요? 혹시 그녀가 난동을 피우면 제가 박서준 씨 편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박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 가도 돼요. 저는 더 이상 민정이에게 휘둘리던 예전의 박서준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반드시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저는 박서준 씨를 한번 보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진우가 물었습니다. 소율아, 어디 갔어? 왜 아직도 안 돌아와? 민정이가 드디어 방에서 나왔어. 부모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해. 어서 돌아와.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여들었고 박서준 씨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오빠들이 먼저 민정이랑 이야기해. 사과하는 건 급하지 않아. 전화를 끊고 저는 박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진우 오빠가 민정이가 방에서 나왔다고 부모님이랑 이야기하고 있고 저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박서준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마 제가 모든 것을 밝힐 거라는 것을 알고 먼저 소율 씨에게 사과해서 용서를 구하고 소율 씨가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도록 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정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니 분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지만 기억하세요. 민정이에게 제가 알아낸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세요. 제가 내일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밝히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박서준 씨도 안전에 유의하세요. 내일 민정이에게 모든 것을 밝힐 때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마세요. 혹시 그녀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박서준 씨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박서준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천천히 이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박서준 씨가 김민정에게 모든 것을 밝힐 때 김민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까? 이진우와 그의 부모님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진우의 집에 돌아오자 김민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무척 서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진우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속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아버지와 이진우는 맞은편에 앉아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진우 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소율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민정이가 우리에게 말했는데 자기 잘못을 깨달았대. 김민정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는데 방금 울었는지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소율아, 미안해.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약혼식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런 나쁜 카톡도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김민정의 저런 불쌍한 연기를 보자 저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를 붙잡아두려는 수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서준 씨가 이미 그녀의 외에도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너를 탓하지 않아.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돼. 김민정은 제 말을 듣고 얼굴에 득이양양한 미소가 스쳤지만 곧바로 감췄습니다. 고마워 소율아. 정말 착하다. 앞으로는 꼭 잘 지낼게. 이진우와 그의 부모님은 우리가 화해하는 것을 보고 모두 한숨을 놓았습니다. 이진우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다시는 싸우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족은 곧 해체될 텐데
그날 저녁, 저는 이진우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박서준 씨에게 카톡을 보내 김민정이 저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서준 씨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내일 제가 꼭 아무 말도 못하게 할 거예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내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그리고 이진우와 그의 부모님이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다음 날 아침 일찍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확인해보니 박서준 씨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준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율 씨, 방금 민정이에게 모든 것을 밝혔어요. 저는 마음이 조여들었고 황급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가 인정했어요? 소동은 안 피웠고요. 박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제가 자신을 모함한다고 했어요. 제가 카톡 기록과 사진들을 그녀 앞에 던지자 그제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울기 시작하며 그 태호 오빠에게 속았다고 말했고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며 계속 약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잘도 불쌍한 척하네. 전에 당신을 속일 때는 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박서진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바로 약혼 취소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도망쳤고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참, 제가 이미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도 제 결정을 지지하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취소해서 다행이다. 저런 여자는 박서준 씨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럼 이진우와 그의 부모님 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민정이가 그들에게 말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말했습니다. 아마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일은 소율 씨와 진우에게 알려서 준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민정이가 돌아가서 헛소리하며 책임을 소율 씨에게 떠넘길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아 무척 갈등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진우에게 말해야 할까? 만약 말하면 그는 분명 무척 슬퍼할 것이고 어쩌면 김민정과 크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김민정이 스스로 돌아가서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박서준 씨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이진우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김민정의 오빠이니 진실을 알 권리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민정의 잘못 때문에 저와 이진우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진우에게 전화해서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는 제 목소리가 무척 진지한 것을 듣고 서둘러 승낙하며 30분 후에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박서준 씨가 준 증거들을 정리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전히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이진우가 이것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약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진우가 초조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율아, 무슨 일이야? 방금 네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 저는 그를 들어오게 하고 물 한 잔을 따라준 후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진우 오빠, 먼저 이것들을 봐. 다 보고 나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진우는 의아해하며 증거들을 들고 먼저 카톡 기록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보면 볼수록 얼굴이 안 좋아지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애매한 대화들을 보더니 그의 얼굴은 이미 새빨개졌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민정이가 어떻게 다른 남자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진우는 사진들을 들고 김민정과 태호 오빠라는 남자가 손을 잡고 밥을 먹여주고 호텔 입구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맹렬히 떨렸고
사진들이 구겨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이진우는 사진들을 테이블에 내던졌고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망할 자식. 부모님이 그렇게 민정이 결혼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박서준 씨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심지어 박서준 씨의 약혼 선물까지 가로채려 했다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할 수 있어. 저는 황급히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화내지 마. 먼저 진정해. 박서준 씨가 이미 민정이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약혼도 취소했어. 잘 취소했어. 이진우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저런 여자는 행복할 자격 없어. 이런 짓을 하면 자기 얼굴만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씨 가문의 얼굴까지 망치는 거야. 지금 당장 민정이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물어볼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이진우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지금 민정이 찾아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분명 오빠랑 말싸움하고 어쩌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 수도 있어. 오빠가 지금 이렇게 화나 있는데 혹시 싸우다가 손이라도 대면 어떡해? 이진우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가슴은 여전히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몇 번 들이쉬고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순 없어. 이런 짓을 했으니 부모님께도 박서준 씨께도 해명해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죠. 결국 그들은 민정이의 부모님이고 알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민정이는 분명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맞아. 지금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이 일을 명확히 설명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진우는 집에 전화해서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부모님께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가 무척 진지한 것을 듣고 더 묻지 않고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약 20분 후 이진우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이진우의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이진우 어머니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민정이가 또 너를 화나게 했어? 이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직접 보세요. 이진우 아버지는 의아해하며 증거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보면 볼수록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진우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자 손이 떨렸고 증거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민정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건 분명 가짜야. 누가 민정이를 모함하는 거야. 이진우 아버지는 증거들을 주워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했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야. 카톡 기록과 사진들이 모두 너무나 선명해. 거짓일 리 없어. 이 망할 자식. 정말 헛길렀어. 이진우 어머니는 순식간에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쩌면 좋아? 우리가 그렇게 민정이 결혼 때문에 마음고생했는데 박서준 씨처럼 그렇게 좋은 아이를 민정이가 어떻게 소중히 여길 줄 몰랐을까? 이제 파혼까지 됐으니 민정이는 앞으로 어떻게 시집가? 이진우는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것은 민정이 본인이 자초한 일이야. 남을 탓할 수 없어. 이런 짓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해. 저는 어머니께 휴지를 건네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정이를 찾아서 잘 이야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길어요. 민정이가 고칠 의지만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진우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박서준 씨가 모든 것을 밝힌 후에 도망쳤고 지금까지 집에 안 돌아왔어.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아. 이진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민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한참 후에야 받아졌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김민정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한테 왜 전화했어? 이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너 어디야? 당장 집에 돌아와.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김민정은 말했습니다. 안 돌아갈 거야. 돌아가면 분명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낼 거야. 박서준 씨가 나랑 파혼했으니 나는 이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어. 이진우는 말했습니다.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거 알면 됐어. 네가 그런 짓을 할 때는 왜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어?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도심에 있는 공원 그 호수 옆 벤치에 있어. 이진우는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이진우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민정이 데리고 올게요.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혹시 민정이가 또 성질 부리면 제가 오빠를 도와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같이 가자. 저는 이진우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진우와 함께 도심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이진우는 계속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고 얼굴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척 갈등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도 나고 김민정이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소율아,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이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계속 속고 있었을 거야. 나중에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 몰라.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인인데 당연히 오빠에게 말해야지. 게다가 민정이가 이런 짓을 했으면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야. 나중에 더 난처해지는 것보다 지금 해결하는 게 낫지.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는 도심에 있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김민정이 호수 옆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진우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랑 집에 가자. 김민정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더니 눈물을 더 서럽게 흘렸습니다. 오빠, 나 집에 가기 싫어.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 이진우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혼내지 않을 거야. 그냥 너랑 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야.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 모두에게 해명해야지. 계속 도망칠 수는 없어. 김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빠들이랑 집에 갈게. 우리는 김민정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김민정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김민정이도 참 불쌍했습니다. 사연의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에게는 미워할 만한 점도 있는 법. 그녀의 이기심과 제멋대로인 성격이 오늘날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이진우의 집에 돌아오자 이진우 아버지는 김민정을 보며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우 어머니가 다가가 김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우리에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왜 그 남자랑 만난 거야? 김민정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태호 오빠가 나를 속인 거야. 자기가 나를 좋아하고 결혼해 줄 거라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이랑 사귄 거야. 원래 박서준 씨랑 정리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화낼까봐 박서준 씨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계속 미뤘어. 이진우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남 탓만 하지 마.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 태호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알아? 그런 사람과 사귀고 이런 창피한 짓을 하다니. 김민정은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진우는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약혼은 이미 취소됐고
박서준 씨도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너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이지 않는 거야.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 일이 김민정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교훈을 얻어 앞으로는 철든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김민정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눈물을 그쳤습니다. 이진우 어머니는 숟건을 가져다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괜찮아.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게 굴면 안 돼. 박서준 씨 쪽은. 에이, 약혼은 취소됐지만 우리가 기회를 봐서 그들에게 사과해야 해. 결국 우리 민정이가 그들에게 잘못한 거니까. 김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진우 아버지는 옆에 앉아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해야지. 그건 우리의 도리야. 그리고 그 태호 오빠라는 사람과는 절대 다시 만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딱 봐도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없을 거야. 알겠어요. 김민정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모기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녀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일단락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그녀가 다시 시비만 걸지 않으면 모두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녀가 꾸며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이진우는 분위기가 조금 완화된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도 오늘 힘들었을 텐데 먼저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가서 푹 쉬어. 내일 우리 다 같이 박서준 씨 댁에 사과하러 가자. 그 말이 끝나자 김민정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사과 안 가. 사과하려면 오빠들이나 가. 다 쟤 때문이야. 다 한소율이 이간질한 거라고. 만약 제가 박서준 씨 앞에서 내 욕을 하지 않았으면 박서준 씨가 어떻게 나랑 파혼했을 리가 있어? 쟤는 나를 질투하는 거야. 내가 박서준 씨랑 결혼하는 걸 질투해서 일부러 우리 결혼을 망친 거라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비난에 저는 깜짝 놀랐고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언제 박서준 씨 앞에서 네 욕을 했어? 분명 네가 잘못한 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다 너 때문이야. 김민정은 일어서서 제 앞으로 달려와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는 진작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 전에 싸울 때도 나를 미워했잖아. 이번에 내가 약혼하는 거 보고 일부러 박서준 씨 앞에서 내 욕을 하고 그런 카톡 기록이랑 사진들도 위조해서 내가 시집 못 가게 하려는 거지? 너 같은 악독한 여자. 이진우는 황급히 김민정을 붙잡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소율이가 언제 이간질을 했어? 그 증거들은 다 박서준 씨가 직접 말하는 거고 소율이랑 상관없어. 어떻게 책임을 소율이에게 떠넘길 수 있어? 다 쟤 때문이야. 김민정은 이진우의 손을 뿌리치고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오빠까지 왜 제 편을 들어? 쟤한테 홀린 거야. 쟤는 여우 같은 여자야. 오빠까지 가로채려 할 뿐만 아니라 내 결혼까지 망치려 한다고. 엄마, 아빠, 얼른 쟤한테 뭐라고 좀 해봐요. 이진우 어머니도 멍해져서 황급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함부로 말하지 마. 소율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박서준 씨와의 일은 네가 잘못한 거고 소율 씨와 상관없어. 착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 나는 억울하게 만든 거 없어. 김민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 제가 한 짓이야. 제가 아니었으면 박서준 씨가 어떻게 나와 태호 오빠 일을 알 수 있었겠어? 분명 제가 몰래 내 휴대폰을 뒤져서 카톡 기록을 박서준 씨에게 보낸 거야.
쟤는 일부러 그런 거라고. 나는 쟤한테 사과하게 할 거고 박서준 씨에게도 명확히 설명하게 할 거야. 안 그러면 쟤랑 끝까지 갈 거야. 김민정의 저런 불합리한 모습을 보니 저는 마음속으로 화도 나고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그렇게 흑백을 뒤집을 수 있어? 내가 언제 네 휴대폰을 뒤졌어? 박서준 씨가 증거를 알아낸 후에도 처음에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중에 네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에게 말을 괴롭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에게 말해준 거야. 나는 계속 너를 숨겨주려고 했고 네가 스스로 가족들에게 고백하기를 바랐어. 거짓말 마. 김민정은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나와 태호 오빠 일은 그렇게 은밀했는데 너 말고는 아무도 박서준 씨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너는 나를 질투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잘 사는 걸 질투하는 거라고. 이진우는 화가 나서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손을 들어 김민정을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진우 오빠 때리지 마. 말로 좋게 이야기해. 이진우는 손을 내리고 김민정을 가리키며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정말 답이 없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여동생을 뒀을까? 소율이가 좋게 너를 도와주려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율이를 모함해? 누구에게 미안하지도 않아? 나에게 미안하지도 않아? 박서준 씨에게도 미안하지 않아? 아니면 너 자신에게도 미안하지 않아? 김민정은 이진우의 모습에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못 없다고. 잘못은 쟤한테 있어. 쟤가 내 결혼을 망쳤어. 이진우 아버지는 묵직하게 테이블을 한번 치며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너 충분히 소동 피웠잖아. 네가 잘못한 일인데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남을 모함해. 너는 우리 이씨 가문의 얼굴을 다 망쳤어. 오늘부터 너는 밖에 나가지 마. 집에서 반성해. 언제 마음을 돌리면 그때 가서 우리에게 말해. 김민정은 이진우 아버지의 호통에 놀라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저를 증오심 가득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자신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이진우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김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엄마랑 집에 가자. 더 이상 소동 피우지 마. 더 소동 피워봤자 너에게 좋은 거 없어. 김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진우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갑자기 뒤돌아 저를 맹렬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한소율, 두고 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이진우 어머니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진우 아버지는 저를 한번 보더니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율 씨, 미안해요. 마음고생시켜서. 민정이 그 아이는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민정이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일 거예요. 아저씨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이진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이진우 둘만 남았고 분위기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이진우가 제 앞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율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민정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큰 마음고생을 했어. 화내지 마. 슬퍼하지도 마. 내가 잘 말해서 민정이한테 너에게 사과하게 할게. 저는 이진우를 보며 마음속에 서러움이 순식간에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 오빠, 나 정말 이간질하지 않았어. 모함하지도 않았어. 그냥 오빠네 가족이랑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민정이는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이진우는 저를 꽉 안고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너는 착한 아가씨이고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야.
민정이는 너무 오냐오냐 키워져서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아. 걱정 마. 내가 꼭 민정이한테 너에게 사과하게 할 거야. 안 그러면 나는 걔를 여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저는 이진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진우가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의 태도는 여전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김민정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녀가 말한 대로 계속 저를 괴롭힐까? 그날 저녁, 이진우는 제가 혼자 무서워할까봐 저희 집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김민정이 집에 돌아간 후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누가 불러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진우 아버지는 화가 나서 저녁도 드시지 않았고 이진우 어머니도 계속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본래 평화로웠던 가정이 김민정의 제멋대로인 성격과 이기심 때문에 불화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김민정이 빨리 마음을 돌려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소동을 피우지 않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민정이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이진우 어머니가 보낸 카톡을 받았습니다. 김민정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쪽지 한 장만 남겨놓았는데 거기에는 나태우 오빠 찾으러 갔어. 나 찾지 마. 나는 그 사람이랑 있어야 행복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쪽지 내용을 보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김민정이 태우 오빠를 찾아갔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진우 어머니가 보낸 카톡을 보고 저는 황급히 옆에 있는 이진우를 깨웠습니다. 이진우 오빠 빨리 일어나. 큰일 났어. 민정이가 사라졌어. 이진우는 눈을 비비며 비몽사몽간에 물었습니다. 뭐? 민정이가 사라졌다고? 무슨 일이야? 저는 휴대폰을 이진우에게 건네주며 이진우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보게 했습니다. 이진우는 다 읽고 나서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 태우를 찾아갈 수 있어? 그 남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안 돼. 당장 민정이 찾으러 가야 해.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이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진우의 집에 도착하자 이진우 어머니는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김민정이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한 것이 그녀가 무척 흥분한 상태에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민정이가 정말 그 태우랑 가버리면 어쩌면 좋아? 이진우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고 손으로는 앞치마를 계속 비볐습니다. 이진우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린 채 계속 전화했지만 여러 번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민정이 친구들에게 다 전화했는데 아무도 민정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태호의 전화도 연결이 안 돼.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하자. 아이가 실종됐다고. 신고하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그를 말렸습니다. 아직 민정이가 정말 큰일이 생긴 건지 확신할 수 없어요. 만약 민정이가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태우 오빠랑 며칠 지내다가 돌아오면 경찰 신고는 오히려 그녀가 우리를 더 반감하게 만들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민정이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거나 신분증으로 기차표를 샀거나 호텔을 묵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진우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맞아. 친구에게 부탁해서 민정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볼 수 있어.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김민정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 30분 후 이진우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정의 휴대폰 심에 있는 한 호텔 근처에서 잡혔고 태우 오빠의 휴대폰 신호도 같은 장소에서 잡혔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 호텔 안에 있을 것이라고요. 이진우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우린 이 사람은 서둘러 차를 몰고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이진우 어머니는 계속 민정이가 아무 일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좋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이진우는 우리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먼저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김민정과 태호 오빠가 이곳에 방을 잡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진우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어젯밤에 남미한 산이 민정이와 태호의 신분증으로 방을 잡았다고 했어요. 아직 체크아웃 안 했대요. 방 번호는 806호예요. 가자 올라가서 찾아보자. 이진우 아버지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진우를 따라 806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잠옷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다가 우리를 보고 멈칫하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렇게 두드려? 우리 쉬고 있는 거 안 보여? 나는 김민정의 아버지야. 이진우 아버지는 태호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이는? 내 딸 어디 데리고 갔어? 방은 무척 어수선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태호의 셔츠를 입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들 어떻게 왔어? 우리가 안 왔으면 너는 이 남자랑 도망갈 생각이었겠지. 이진우 어머니는 달려가 김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엄마랑 집에 가자. 이 남자는 좋은 사람 아니야. 너를 속일 거야. 안 돌아갈 거야. 김민정은 이진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태호의 뒤로 숨었습니다. 나랑 태호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해. 그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나한테 신경 쓰지 마. 태호는 김민정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득이야냥하게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와 민정이는 진심으로 서로 좋아해요. 더 이상 저희를 갈라놓지 마세요. 제가 민정이에게 잘해줄 거고 앞으로 제가 민정이를 돌볼 거예요. 네가 민정이를 돌봐? 이진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김민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전에 다른 사람과 약혼할 뻔했다는 거 알아? 너는 그냥 민정이 돈이나 가로채고 감정이나 가지고 놀려는 거잖아. 태호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민정이가 예전에 어땠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민정이를 좋아한다는 것만 알아요. 만약 더 소동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진우 아버지는 화가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 네가 내 딸을 꼬셨는데 우리가 너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김민정, 우리와 함께 가.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너를 우리 딸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김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호를 보고 다시 우리를 보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태호 오빠랑 함께 할 거야. 이진우는 화가 나서 태호를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진우 오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민정이가 지금 화가 나 있으니 우리 먼저 돌아가서 민정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진우 아버지도 이진우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먼저 돌아가자. 민정이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호텔을 떠났습니다. 이진우 어머니는 가는 내내 울었고 이진우 아버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모두 거실에 앉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진우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준 씨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진우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 저편에서 박서준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제가 박서준에게 들었는데 민정이가 사라졌다고요? 우리 모두 무척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서준이도 민정이와 정말로 파혼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민정이가
너무 제멋대로라 교훈을 좀 얻게 하고 싶었던 거죠. 만약 민정이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결혼을 계속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진우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순식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말요? 박서준 씨가 정말 민정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요? 네. 박서준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와 서준이 아버지 모두 민정이가 아직 어려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칠 의지만 있다면 여전히 좋은 아가씨죠. 저희는 내일 점심에 전에 그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민정이도 데리고 와서 우리 잘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봐요. 이진우 어머니는 황급히 승낙했습니다. 네, 내일 꼭 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여사님. 전화를 끊고 이진우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박서준 씨가 민정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대. 내일 우리는 꼭 민정이가 박서준 씨에게 잘 사과하게 하고 태호 오빠 일을 박서준 씨에게 명확히 설명해서 박서준 씨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야 해. 이진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이가 지금 아직 태호랑 같이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민정이 설득할 거야. 이진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호텔로 가서 민정이에게 잘 말할 거야. 분명 올 거야. 그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진우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민정이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만약 정말 박서준 씨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스스로 돌아올 거야.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네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 이진우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민정이의 소식을 기다려보죠. 다음 날 아침 김민정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진 것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생각 바꿨어. 나 박서준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 오늘 점심에 가서 그에게 사과할 거야. 이진우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김민정에게 옷을 찾아주고 화장도 시켜주며 생기 있어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김민정을 보며 내심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태호 오빠랑 싸웠나? 점심때 우리 가족은 호텔로 갔습니다. 박서준 씨와 그의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김민정을 보고 박서준 씨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 어머니는 계속 박서준 씨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김민정에게 박서준 씨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 미안해요. 예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태호 오빠랑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약혼식에서 성질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박서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김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전에 정말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어. 하지만 나중에 보니 너는 전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 네가 태호랑 만난 것은 단순한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어. 너는 심지어 내 약혼 선물까지 가로채려 했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김민정은 멈칫하더니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서준 씨의 선물을 가로채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박서준 씨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가로채려 한 게 아니라면 이것들이 뭔지 봐. 그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민정과 태호의 카톡 기록, 그리고 김민정과 친구들의 카톡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통은 김민정이 친구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박서준 씨가 준 약혼반지랑 목걸이만 받으면 그 사람이랑 헤어져서 태호 오빠랑 같이 있을 거야. 그때 우리 박서준 씨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자. 또 한 통은 태호가 김민정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박서준 씨한테 선물 받아내. 선물 받으면 우리 바로 떠나자.
내가 너 해외로 데려가서 놀아줄게. 김민정은 이 카톡 기록들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우도 경악했고 김민정을 보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진우 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김민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 같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아이를 키웠을까? 너는 박서준 씨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속였어. 박서준 씨는 김민정을 보며 목소리는 무척 침착했지만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원래 너의 체면을 좀 지켜주려고 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우리 약혼은 완전히 취소야. 앞으로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리고 너와 태호가 나를 속여서 가져간 것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되찾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박서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박서준 씨, 가족은 돌아서서 떠났고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 어색하게 남겨졌습니다. 김민정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예진우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 모든 것은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해. 저는 김민정을 보며 한 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그녀의 이기심과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작에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후 김민정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어머니는 딸이 안쓰러워 매일 방문 앞에서 그녀를 설득했지만 김민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그녀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숨막힐 듯 우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정의 일은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전에 약혼식에 참석했던 친척들은 모두 김민정이 약혼식에서 성질 부리고 다른 남자와 만났으며 박서준 씨의 선물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척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옹성거리며 김민정이 철이었고 이기적이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이진우 어머니가 김민정을 데리고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먼 친척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김민정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일부러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폭을 차버려요. 좋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굳이 이런저런 지저분한 일을 만들더니 이제는 명성까지 완전히 망가뜨렸으니. 김민정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고 황급히 이진우 어머니를 끌고 마트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민정은 크게 알아누웠고 다시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민정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작은 회사에서 행정직으로 일했는데 원래 직업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녀가 태호 오빠와 호텔에서 은밀히 만난 며칠 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지 않고 연속 3일 무단결근했습니다. 회사 상사들은 평소에도 그녀가 출근해서 딴짓하고 지각, 조퇴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연속 무단결근까지 하자 바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들고 집에 돌아와 김민정은 울면서 이진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나를 해고했어. 나 이제 직장 없어. 어떡하면 좋아. 이진우 어머니는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직장을 찾아주려 했지만 김민정은 학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도 인맥으로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여러 회사의 면접을 봤지만 경험이 없다고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녀의 일을 듣고는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은 점점 더 초췌해졌습니다.
매일 집에 틀어박혀 식사하고 잠자는 것 외에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온몸이 바싹 말랐고 눈빛도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이진우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직장을 찾아주려 했지만 그가 아는 회사들은 김민정처럼 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민정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때 조금 더 철이 들고 박서준 씨와의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태호 오빠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김민정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태호 오빠도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오리에게 발각된 후 태호는 김민정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이 카톡을 보내면 답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김민정이 전화하면 늘 급하게 끊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태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서야 태호가 이미 퇴사했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정은 다시 태호가 살던 곳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태호가 살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울면서 이진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태호 오빠가 사라졌어. 그 사람이 나를 버렸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진우 어머니는 김민정을 안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야. 내가 진작에 그 남자는 좋은 사람 아니라고 말했잖아. 너는 듣지 않았지. 이제야 후회하는구나. 김민정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랑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서준 씨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제멋대로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서준 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줄 수 없을까요? 제가 꼭 고칠게요. 이진우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야. 박서준 씨는 이미 너랑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 어떻게 너에게 또 기회를 주겠니? 게다가 설령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도 그 사람 어머니도 동의하지 않을 거야. 이제 정신 차려.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은 그만해. 김민정은 그 말을 듣고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었던 박서준 씨라는 사람을 잃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잃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자신의 명성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남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김민정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이지 않았고 매일 집에 틀어박혀 초췌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진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회계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앞으로 좋은 직업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진우와 제가 그의 집에 식사하러 갔을 때 김민정은 저를 더 이상 예전처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율 언니, 미안해.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언니를 모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언니를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난 일은 이제 꺼내지 말자. 앞으로 잘 살면 돼. 이진우 어머니는 우리가 화해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 우리 가족 잘 지내자. 다시는 싸우지 말고. 이진우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업 찾고 잘 살아. 더 이상 우리를 걱정시키지 말고.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꼭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김민정의 변화를 보며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비록 그녀가 전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행동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 노력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앞으로 분명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의 명성은 이미 나빠졌으니 앞으로 분명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그녀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어야만 그녀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박서준 씨와 카톡으로 이야기하다가 김민정의 변화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민정이가 고칠 수 있다면 다행이죠. 앞으로 잘 살고 예전의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박서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박서준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박서준 씨는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은 이성 친구를 찾을 마음이 없어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박서준 씨의 답장을 보며 저도 그가 잘 지내는 것에 기뻤습니다. 그는 좋은 남자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앞으로 분명 자신에게 진심으로 잘해주고 소중히 여겨줄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와 이진우의 관계도 점점 더 안정되었습니다. 이진우는 저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늘 김민정의 일을 겪고 나서야 철들고 착하며 자신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제가 준비되면 결혼하자고요. 저는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저는 저와 이진우의 미래가 분명 무척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진우의 프로포즈를 승낙한 후 우리는 결혼 준비에 바빴습니다. 이진우는 웨딩드레스 고르기부터 호텔 예약, 신혼여행지 선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율아, 피곤하면 쉬어. 이런 일들은 내가 다 할게. 너는 예쁘게 신부가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돼. 그의 바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무척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진우와 함께하니 결혼 준비에 자잘한 일들마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정 또한 자진해서 도우러 왔습니다. 그녀는 회계학원에 등록한 후 전체적으로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매일 제 시간에 수업에 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진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가끔은 저와 함께 결혼식에 사용할 장식들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웨딩드레스 숍에 가서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김민정은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율 언니, 이 웨딩드레스 정말 잘 어울려요. 이진우 오빠가 보면 분명 감동해서 말도 못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중에 결혼할 때 이렇게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 거야. 김민정은 멈칫하더니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먼저 회계사 자격증 따서 좋은 직업 찾을 거예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결혼 생각할래요. 그녀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저도 그녀가 잘 될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여자는 먼저 스스로 자립해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진우 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곧 들어와요. 우리 며느리는 철도 들고 효심도 깊어요. 우리 집은 정말 복 받았어요. 가끔은 저를 붙잡고 이진우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진우는 어릴 때부터 착해서 그들을 별로 걱정시키지 않았다고요. 이진우 아버지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우리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직접 고향에 가서 친척들을 초대하고 이진우와 함께 결혼식에 사용할 술과 담배도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요. 박서준 씨도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무척 예쁜 크리스탈 백조 한 쌍이었습니다. 카드도 함께 보냈는데 거기에는 한소율 씨와 이진우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기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준 씨에게 카톡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는 천만에요. 두 분이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참, 제가 최근에 직장을 옮겼어요. 큰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축하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일 잘 되길 바라.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결혼식에 꼭 와줘. 박서진 씨는 꼭 갈 거라고. 그때 큰 축의금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국경절에 열렸습니다. 날씨가 무척 좋았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침에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방에 앉아 이진우가 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김민정은 들러리로서 계속 제 웨딩드레스를 정리해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율 언니, 긴장하지 마. 이진우 오빠 금방 올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우와 들러리 친구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부 입장 게임도 했습니다. 이진우는 들러리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 울지도 웃지도 못했지만 얼굴의 미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진우가 한쪽 무릎을 꿇고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진우는 황급히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소율아, 울지 마. 오늘은 행복한 날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결혼식은 호텔에서 열렸고 수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서준 씨도 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무척 활기차 보였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진우가 결혼식에서 저에게 고백할 때 말했습니다. 소율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인 일이야. 예전에는 너에게 최고의 삶을 줄 수 없을까봐 늘 걱정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너와 함께할 수 있다면, 너에게 한 점의 서러움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저는 그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진우 오빠, 나도 그래. 앞으로 우리 함께 잘 살자. 그리고 민정이가 잘 지내도록 돌봐주자. 김민정은 단상 아래 서서 눈이 빨개져 있었고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우리를 기뻐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와 이진우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던 바닷가였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일출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해변을 산책하며 미래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와 함께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김민정은 우리에게 회계사 자격증을 따냈고 회계보조 직업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녀가 잘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이진우는 특별히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민정이가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걱정 마. 나 열심히 일할 거야. 다시는 오빠들을 걱정시키지 않을게.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이진우는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는 함께 퇴근했습니다. 가끔은 이진우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가끔은 김민정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시골에 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소율아, 너는 정말 착한 아가씨야. 우리 이진우가 너를 아내로 맞이한 건 정말 큰 복이야. 앞으로 너희 둘이 잘 살고 어서 우리에게 예쁜 손주 안겨줘. 저와 이진우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가끔 저는 김민정의 약혼식에서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김민정이 반대 때문에 저와 이진우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우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김민정도 철이 들었고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선함과 진실함을 유지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제가 김민정이라는 신우이를 만났지만 결국 사랑과 가족을 얻은 것처럼요. 마치 김민정이가 비록 곁길로 갔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요. 마치 박서준 씨가 비록 배신을 겪었지만 결국 더 좋은 직장을 찾았고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처럼요. 지금의 저는 매일 무척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저를 아껴주는 시부모님이 계시고 철대인 시누이가 있으며 저를 아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날들에는 더 많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진우와 함께 우리의 작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